잘 계셨습니까? 네. 일주일이 금방 가죠. 네, 돌았으면 일주일이고, 돌았으면 일주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돌았으면 1년이 갑니다. 네. 눈 한 번씩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굴의 오성을 공부했죠. 오성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이마는 우리가 이제 애기들 열을 짚어줄 때 이마를 짚어주죠. 열이 있냐 없냐 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 이마를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마를 화석, 그죠? 자, 그 다음에 코는 토석. 예. 그리고 입은 침이 거득하죠. 그래서 입은 수성이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금과 목이 남았죠. 그래서 양쪽 귀에다가 금목을 배치를 했습니다. 예, 금. 자, 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금과 목에 있어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쪽이 금이고 어느 쪽이 목인지 왼 오른을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질문을. 그죠? 왼쪽 오른쪽을. 예. 사실 풍수 같은 경우에는 좌측용 우백호 이러잖아요. 그러면 좌측용 우백호라 얘기할 때는 좌측과 우측의 기운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듯이. 그래서 좌측용이 어떻기 때문에 집안에 뭐 아들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산마다 다 다르죠. 산마다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관상과 풍수는 조금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풍수하시는 분들은 관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산이 다 다르듯이 사람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70억 인구에 70억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명리와 이 관인법의 차이점, 명리의 재성이 처와 재물이 같이 간다면, 그죠? 그러면 처복이 있는 사람이 재물복이 없을 수도 있고, 재물복이 있는 사람인데 처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나눠서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 명리에서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게 연구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상법을 해놓으면은 처첩궁이 있고 또 남녀궁에서 자녀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재백궁이 따로 있어서 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와 재물을 나눠서 좀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사주와 이 관인법은 같이 간다. 함께 해야 된다. 사주는 음의 학문이라면 이제 이 관인법은 양의 학문이다. 이래서 음양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풍수는 좌측 우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로 해석을 내리지만 사람은 일단 기준이 대칭입니다. 풍수에는 그런 거 없죠. 풍수에는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이쪽 이러면 이런 대로 읽어내고 저러면 저런 대로 그냥 그 생긴 모양새를 가지고 그냥 읽어내면 돼요. 해석하면 되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반듯해야 된다, 바르게 서야 된다, 말도 바르게 해야 된다, 바로 보아야 된다. 이 기준이 바로라는 어떤 그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귀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양쪽 귀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모양의 기준인데 우리는 오성을 얼굴에다가 배열을 했죠. 그러면 금과 목의 관계만 보면 돼요. 금과 목의 관계. 풍수에서는 금과 목의 관계가 없죠. 그냥 생긴 그대로를 읽어내는 거죠. 그러나 이 상법에 있어서는 항상 사람이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발음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르면 한쪽은 깨진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이 금이든 오른쪽이 목이든 예를 들어서 또 오른쪽이 금이든 왼쪽이 목이든 실제적으로 관인법에 있어서는 풍수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양쪽이 똑같으냐가 중요합니다. 양쪽이 똑같으냐. 그러면 양쪽이 똑같지 않으면 일단 금극목 현상이 일어난다. 어느 쪽이 금이든 목이든 어느 쪽이 금이든 목이든 양쪽이 똑같지 않으면은 일단 금극목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쪽은 깨어진다. 깨어지게 어쩌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상법을 공부하면서 양쪽이 달랐을 때는 어느 쪽이 깨지느냐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쪽이 금이냐 목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약에 중요했다면 제가 아마 이 기준을 설정해 놨을 겁니다. 만약에 중요했다면 내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뭐 왼쪽은 금이다 목이다, 오른쪽은 금이다 목이다를 제가 설정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리에서 사오미,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계절로 돌아가죠. 계절로 돌아가는 거는 공전이다. 이렇게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죠. 그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명리를 계절학이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계절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공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럼 밤과 낮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전에서 나타나겠죠. 우리의 밤과 낮은 자전에서 나타나고 덥고 춥고 이 계절은 공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죠. 그죠?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자전하는 방향과 공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뭐 고등학교 정도 그죠? 졸업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역학을 공부하면서는 이 지구의 돌아감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우라 해가지고 남자는 좌측이 순방향이죠. 항상 우리가 남자 여우로 해서 남자는 좌측이 순방향, 여자는 우측이 역방향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볼 때는 어때요? 우측을 먼저 보는 거죠. 그죠? 우측을 양으로 보는 겁니다. 남자는 좌측을 양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좌측이 양이 음이기 때문에 여자는 좌측이 어머니라면은 남자는 좌측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또 여자는 우측이 아버지라면 남자는 우측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에서 다른데 이 역방향 순방향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밤낮을 나타내는 자전 방향이 순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12운성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뭐 양의 기운, 음의 기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의 기운은 순방향으로 돌아가죠. 항상 순방향, 역방향을 그죠? 예, 우리는 챙기죠. 그죠? 이론상. 그러면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성을 볼 때는 우측이 아버지고 좌측이 어머니고 이것은 이제 역방향이다. 여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람은 반듯함이 더 중요하지 금의 쪽이 잘생겼느냐 목의 쪽이 잘생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럼 못생겨도 좋습니까? 양쪽이 똑같이 못생겨야 됩니다. 아예. 못생기려면 양쪽이 똑같이 아예 못생기고 잘생기려면 아예 양쪽이 똑같이 잘생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자, 제가 이제 이거는 관찰하면서 내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인데요. 사람은 어떤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외로움에서 파생되는 갈등,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불안과 불평, 갈등에 있어서 귀의 모양이 양쪽이 똑같지 않다면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귀는 부모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궁인데 귀는 어느 때의 부모궁이냐?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궁은 이마라면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했을 때, 옛날에 우리 때의 사람들은요, 귀가 이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때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다 귀가 저처럼 막 이렇게 하여튼 좀 부족하죠. 요즘 애들은요, 다 귀가 좋아요. 귀가 반듯반듯하고 아주 귀가 두텁고 참 잘생겼어요. 귀는 뭐냐? 뱃속에 있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때는 진짜 영양도 섭취를 못하고 막 눈만 뜨면 밭에 나가서 반면을 하고 배는 이렇게 부른데 반면을 하고 배를 쪼그리고 앉았으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 쪼그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 귀가 반듯반듯한 사람이 애가 없었어요. 자라고 난 뒤에도. 별로 없어요. 정말 가정 환경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이제 귀가 쓸만하겠죠.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귀가 다 반듯반듯하게 잘 태어나는데 그만큼 뱃속에 있으면서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고생했다. 예. 이제 그러므로 해서 자,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양쪽이 다 똑같이 못생겼어. 우리 아버지 집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집안도 그래. 별로 볼품 없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간다라는 이게 소신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죠? 엄마 집 봐도 도와줄 사람 없어. 아버지 집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철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갈등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거기에서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 귀가 잘생기고 한쪽 귀가 못생겼다면 정말 멋진 명가의 아버지와 정말 이 비난한 가난한 엄마의 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보면은 엄마 보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있으니 갈등이 생기면서 이게 종잡을 수 없게 자기 자신이 한동안 헤매게 되는 거예요. 빨리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못생기려면 그냥 똑같이 못생기든가 잘생기려면 아예 잘생기든가 하면은 자신이 중간에서 갈등을 느끼는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방황과 갈등이 축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임법에 있어서는 양쪽이 똑같은 게 중요합니다. 대칭.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관임법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주 명리에서는 어떻게 길흉이 나옵니까? 오행이 돌아가면서 서로 기운이 주고받으면서 합충형파, 그죠? 거기에서 길흉이 생겨나는 거죠. 생극재화와 합충형파에서 길흉이 생겨난다라면 관임법에서는 길흉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비대칭에서 생겨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대칭에서. 그래서 물질이 몸이 되면서 그 몸이 딱 50대 50에 50대 50 감정과 그렇게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딱 50대 50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감정의 지배를 받죠. 그런 만큼 양쪽 비대칭에서 나오는 비대칭으로 인해서 관임법에서는 길흉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그렇습니다. 이론의 시작, 출발선이 명리는 생극재화와 그리고 합충형파에서 생겨난다면 관임법에 있어서의 사람의 길흉은 비대칭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몸과 마음, 정신과 그죠? 정신과 육체가 되겠죠. 그리고 뼈와 살, 뼈는 양이고 살은 음이죠. 그리고 양쪽 눈도 태양과 태음입니다. 양쪽 눈도 똑같고 뼈와 살도 균형이 똑같고 오른쪽 왼쪽이 똑같고 그죠? 팔 길이, 다리 길이 모든 것이 양쪽이 딱 대칭이 된다면 몸이 어때요? 아주 근엄해지고 엄숙해지겠죠. 그죠? 거기다가 정신과 육체가 50대 50. 그러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의 기준은 정신과 감정, 정신과 몸 이렇게 됐었을 때 딱 50대 50 이라면은 이제 성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요. 다 들어줍니까? 기도를 한다고? 그분들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해도 부처님 살려줄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멸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예 진리로 딱 뭡니까?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요, 이성과 감정이 딱 50대 50이기 때문에 정말 인자하고 자비를 베푼 분인 동시에 뭡니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냉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부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만 안 사랑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가까이 가야지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성과 감정이 아주 50대 50으로 균형이 딱 잡혔을 때는 성인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이죠. 감정이 항상 70대, 30 이렇게, 그죠? 항상 감정 60대 40만 해도 냉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냉철한 사람. 야, 저렇게 정도 없나? 이렇게. 정말 냉철한 사람, 냉정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이 이성을 압도하는 어떤 그 정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에서 양쪽이 다르다라는 것은 사람이 더욱더 갈등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거기에서 길흉화복이 생겨나는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셨나요? 네. 자,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접근 방법이. 그래서 견인법에 있어서는 얼마나 바르냐, 반듯하냐, 정신과 몸과 육체의 균형이 잡혀 있느냐, 그죠? 예, 너무 정에 끄달리다 보면은 어때요? 맺고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또 맺고 끊다 보면은 어때요? 인간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적정선을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럼 적정선을 찾아 들어가는데 한 번만에 딱 적정선을 찾을 수 있나요? 왜냐? 이 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고, 다 자기 말하면 자기 입장 말이 다 맞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두루두루 수용할 수 있는 자기 소신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인격, 인품, 기품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추구해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딱 발견이 됐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상담을 하는데 정말 반듯한 사람이 내 앞에 탁 앉아 있어. 그죠? 보기 드문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도 달라져야 되고 쓰는 용어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 어떤 매너, 그죠? 매너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금과목에서 설명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선생님?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성에서 우리 얼굴은 오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머리카락, 털은 목으로 들어가고 뼈는 금으로 들어가고 살은 토, 그죠? 우리 몸을 흐르는 수액은 수, 그리고 적정한 체온은 화로 들어가죠. 이 목화 토금수가 요소가 갖춰져야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얼굴에 또 오성이 있다. 얼굴에 오성이 있어서 이마는 화, 코는 토, 입은 수, 양쪽 금목은 이렇게 오성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성 공부를 했습니다. 오성. 이제 오성이 있으면 또 몸에는 오행형이 있습니다. 자, 목형이다, 토형이다, 수형이다, 금형이다, 또는 뭡니까? 화형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항상 5가지로 나누죠. 그러면서도 음적인 체질이냐, 양적인 체질이냐, 음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사상 체질로 공부하다 하신 분들은 뭐 태음 체질이다, 소양 체질이다 들어보셨죠? 그러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와 이 상법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한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법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상법을 공부 안 하고 맨날 양리만 쫓아가. 맨날 뭐 기계 들이고 한의원에 막 기계 들이고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분을 잊게 되는 겁니다. 학문의 어떤 근본 바탕을 외면하고 맨날 양리만 쫓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양의가
화를 내는 거죠. 한의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한의대가 어때요? 안 뜨죠? 왜냐? 그 본바탕, 오행과 체질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맨날 혈압계 드리고 뭐 드리고, 그죠? 예. 혈압이 높으면 생김새에서 딱 혈압이 높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보지 않아도, 물론 이제 재면은 100에 몇, 120에 몇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 한의들은 그 혈압계를 쓰더라도 일단 보면서 어떤 그 테두리를 설정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제가 한의사 선생님들을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단, 이 분야를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성과 그리고 5가지 요소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얼굴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오악, 그죠? 삼정육부,